네, 그래서 오늘 일단 태스크 제로자 태스크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클립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된 논문 3개 정도 설명을 하고 제가 지금 승준님이랑 같이 립스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 설명을 한 다음에는 올해 이제 AI 그랜드 챌린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새로 신입생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오픈 보캡이랑 제로샷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3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보시는 VB는 베이스 클래스 데이터셋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할 때 학습 때 보는 신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VB라고 하고 VT는 이제 인퍼런스 때 맞춰야 할 타겟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VT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학습 때 신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 때 보지 못한 언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타겟으로 맞추는 걸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되게 모호한 경계에 있는 오픈 버켓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있는데 이 오픈 버켓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제로샷과 동일하게 학습되는 VB 이제 신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VC라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추가로 학습을 하는데요. 이 VC는 이제 방대한 그 이미지 캡션 페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오픈 버켓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 학습을 하고 이 이미지 캡션 페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학습을 한 다음에 제로샷과 마찬가지로 이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태스크가 오픈 보캡 태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애매한 게 이 VC라는 게 타겟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샷과 이 오픈 보캡 태스크 2개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어쨌든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을 태스크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다들 아시겠지만 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클립은 작년 ICML에서 나온 논문이고 오픈 AI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 클립 모티베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NLP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제 라벨링된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셋보다 웹에서 그냥 크롤링해서 모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더니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전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존에 이제 이미지넷이라든지 코코라든지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는 게 표준 방식이었는데 이 자연어 분야처럼 웹에서 모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보면 더 좋은 성능을 낼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웹에서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4억 개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4억 개로 학습을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돌려봤을 때 이제 좋은 성능을 냈다는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메소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클립은 이제 n개의 텍스트 이미지 페어 이제 배치가 들어오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각 포지티브 페어는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최대화되고 나머지는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미니마이즈 되도록 해서 인코더를 학습시켰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리미테이션을 살펴보자면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모델 분류라든지
아니면 에어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꽃의 종 같은 그런 되게 미세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9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지만 거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엠니스트 같은 데이터세트들은 기존의 다른 모델들보다 성능이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웹에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서 모으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수집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퍼런스 제로샷 프레딕션 할 때도 그냥 클래스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로 뭐 포토 오브 클래스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성능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기존에 어노테이션이 잘 된 데이터셋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제로샷 러닝의 성능이 슈퍼비전에 비슷하게 나왔다 정도로 컨트리뷰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버켓이랑 제로샷 오디 태스크 관련된 논문 3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리전 클립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 CVPR 억셉된 논문이고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클립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클립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각 리전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들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클립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랑 비전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미지랑 그 이미지의 전체 디스크립션을 온라인 해주고요.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인터넷으로부터 얘도 클립이랑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부터 모은 이미지 전체에 대한 디스크립션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센텐스가 있으면 여기서 오브젝트들을 뽑아서 이 컨셉 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컨셉 풀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기존 클립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립 프롬프트에 이렇게 클래스들을 채우게 되고요. 이 클립 프롬프트에 채워서 각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들을 프롬프트 채워서 리전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리전 디스크립션이랑 이미지에서 RPN으로 각 리전들을 뽑아서 만든 이 리전들을 클립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맞춰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리전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만든 리전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제로샷 러닝을 하는 게 이 리전 클립의 방법이고요. 이 리전 클립은 기존 클립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좀 적합했다면 그 클립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W 디터인데요. 이것도 이번 CVPR 억셉된 논문인데 얘는 태스크가 좀 다른 게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아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처럼 클래스를 부여하고 모르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냥 unknown이라고 처리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사용한 어텐션에서 뭔가 로컬라이제이션 힌트를 얻는 거랑 비슷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딥버너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이 피처맵, 중간 피처맵 하나를 가져와서 채널 평균 내서 하나의 이런 맵을 만들고 이 맵을 가지고 딥버너블 데이터 마지막 리그레션, 박스 리그레션 결과값 중에 이제 GT랑 매칭이 되지 않은 박스들 중에서 이 만든 맵에서 액티베이션 값이 높은 순으로 탑K를 뽑아서
이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틱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메타 AI에서 나온 거고 현재 오픈 버켓이나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소타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별거 없어서 따로 작성은 안 했는데 그냥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 학습 방법이랑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이제 디텍션 데이터셋으로는 그러니까 클래스 정보도 있고 바운딩 박스 정보도 있는 디텍션 데이터셋으로는 클래시파이어랑 박스 프레디션 브랜치를 둘 다 학습하고요. 그리고 박스 정보가 없는 이미지 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는 클래시파이어만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이미지 레이블 데이터셋이 제틱이 이미지는 21K라는 거를 쓰는데 그 데이터셋이 보시면 되게 클래스 정보가 21K고 엄청 데이터가 커서 이거를 학습하면서 좀 레어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논문입니다.